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겁니다.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자료로 재판부에게 어떤 판단을 하게 만들 것인가, 이 차이가 바로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법무법인 애인내 정지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토대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 3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심을 이렇게 생각하시죠. 한 번 더 재판받는 절차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1심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둘째, 그 변화가 자료로 입증되는지, 바로 이 2가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역주행 사고, 도주 혐의까지 함께 있는 사건이라면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 대리기사가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의뢰인은 터널 안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였고 마주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서 자택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였습니다. 재판부가 사안을 무겁게 볼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찰 역시 형이 가볍다며 함께 항소를 했습니다. 즉 의뢰인은 형을 줄여야 했고 검찰은 형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항소심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의뢰인은 도움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AN랩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순히 형을 줄여달라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의 항소까지 방어하면서 1심 이후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새로 준비해야 하는지, 항소심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무엇을 볼까요? 제가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면서 분명히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소심은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1심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원심이 고려하지 못했던 어떠한 새로운 사정이 생겼습니까? 1심의 실형 판단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잘잘못을 반복해서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왜 결과가 달라져야 하는지를 설득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 사건에서도 저희는 바로 이 부분에 집중을 했고 전략의 핵심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항소심 핵심 첫 번째는 피해 회복입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였습니다. 왜 피해 회복이 중요할까요? 교통사고는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도주치상이나 위험운전치상처럼 피해 결과가 발생한 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법 제51조도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은 1심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교통음주전담팀은 피해자 측과 반복적으로 소통하며 사고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피해 회복 의사, 그리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차분히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셨고 항소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핵심 2번째는 1심 이후의 변화입니다. 항소심에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가 보고 싶은 것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는 부분이죠.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사건 이후에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했으며 사고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여기서 사고 차량 처분은 의미가 큽니다.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뿐이 아니라 운전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각각의 자료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힘이 약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실제 생활을 바꾸고 있다.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 재판부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항소심 변호의 본질입니다. 항소심 핵심 3번째는 양형 자료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소심에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많이 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료의 양만 많다고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가 중요하게 보는 요소와 자료가 서로 연결돼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희는 양형 자료를 하나의 서사로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한 음주운전이었다는 점, 사건 이후에 정신과 치료와 음주 예방 교육을 받은 점, 사고 차량을 처분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이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낮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흐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겁니다. 무엇을 제출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 자료로 재판부에게 어떤 판단을 하게 만들 것인가. 이 차이가 바로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원심과 달랐습니다. 1심 실형 판결은 파기됐고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검찰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결과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 사건 이후에 실제 변화들, 양형자료 설계 이 세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가볍게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항소심은 단순하게 선처를 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됐는지, 1심 이후에 실제로 변화가 있었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됐는지 이 네 가지를 정밀하게 살펴봅니다. 결국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교한 방어 전략과 진전성 있는 조치가 함께 뒷받침됐을 때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사건으로 항소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항소심에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또 검찰 항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항소심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충분히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AN의 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